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가장 주목해야 할 키워드로 로봇이 꼽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로봇이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유범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능로봇연구원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요즘 로봇 시장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주식 이야기는 좀 논외로 하더라도 로봇 자체가 좀 핫한 이슈인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네네. 로봇이 과거에는 사실은 만들어만 내면 굉장히 멋있다, 재밌다 이런 흥미로운 볼거리였는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점이 좀 달라졌다고 체감을 하시는지요? 예, 옛날에는 이렇게 좀 멋진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네.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그러고 이러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로봇을 보여드리면 이 로봇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실용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그 중에 이제 뭐냐면 어떤 식당 서빙 로봇이나 실외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런 배송 로봇이나 네. 그다음에 협동 로봇이나 이런 식으로 이 새로운 어떤 서비스 모델이 나오면서 그리고 그 로봇들에 대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로봇이 원래는 할 수 있었던 일이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네. 어떤 환경적인 변화를 만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로봇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나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좀 네. 환경과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보면은 무선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실어서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노동력이 이제 많이 부족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메꿀 수 있다 네. 하는 관점에서 로봇이 이제 더 많은 어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일단은 노동력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해졌다는 게 과거부터 이야기는 나왔지만 좀 체감을 하고 있고 네, 네. 임금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렇죠. 이런 걸 좀 대신하는 게 서빙 로봇 같은 로봇이 네, 나오게 네. 된 거고 네. 이런 측면에서 로봇이 과연 어떤 일을 사람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고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로봇 시장이 굉장히 더 커질 거라고 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사람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네. 있는 이런 지능형 서비스 로봇 시장이 앞으로 많이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에 있는 한 업체의 예측에 의하면 올해 지금 이 전 세계 시장이 한 400억 달러인데 2030년도 이 시장을 1,600억 달러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커지는 네.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보면은 한화 로보틱스가 출범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을 해가지고 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외에도 뭐 삼성이나 LG나 현대차나 이런 곳에서도 미래 투자로 해가지고 로봇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서 네. 앞으로 많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기업들까지 특히나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사실은 네. 굉장히 관심을 끌기는 했거든요. 네, 대기업들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기업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는 로봇의 모델들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화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는 네. 소위 협동 로봇, 사람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해서 이제 지금 판매를 하고 시장 개척을 네. 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근력 보조 로봇, 네. 예, 그래서 이제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로봇 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현대차는 이제 공장이라든가 산업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로봇, 그래서 이제 네 발로 걷는 로봇이나 네. 이족 보행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그런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협동 로봇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로봇의 그 모델을 설명을 해주셔서 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서빙 로봇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떤 점이 산업용 로봇이랑 좀 다른 건가요? 이제 그 이전에 옛날에 인더스트리얼 로봇이라고 하면은 공장에서 일정 영역을 네. 격리를 시키고 그 안에다가 로봇을 넣어놓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네. 일을 시켰어요. 네. 그런 로봇을 인더스트리얼 로봇이라고 했고 네. 협동 로봇은 뭐냐면은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공장 내진 작업을 하는 공장에서 로봇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로봇이 만약에 제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어떤 부품이 있으면은 그 부품을 미리 잡아서 나한테 전달을 해주거나 네. 앞에 있는 만약에 무거운 물건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함께 집어가지고 옮겨준다거나 네.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이 협동 로봇입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이동 로봇처럼 어디를 불러서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로봇이죠. 네. 그런데 그럼 서빙용 로봇은 이동 로봇이라고 분류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빙 로봇, 배송 로봇은 네. 특정한 위치까지 물품을 배송해주는, 옮겨주는 네. 그런 로봇이고 협동 로봇은 한 자리에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네. 그런 로봇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사람하고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이 안전해야겠죠. 네. 이러다가 저를 때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충돌 예측이나 이제 아니면 이제 충돌이 일어났을 네. 때에 빠르게 정지해가지고 충격력을 완화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일을 시키려면 미리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로봇 핸들을 잡고 사람이 움직이면서 일은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휴먼 로봇 인터페이스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을 할 수 있는 로봇의 소프트웨어가 조금 탑재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똘똘한 AI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AI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하신 그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그 반복적인 동작만 했던 그 산업용 로봇의 조금 진화된 버전, 조금 더 인간화된 버전이라고 협동 로봇을 좀 생각하면 될까요? 인간화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하지만 하여튼간에 사람이 할수 사람하고 있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옛날 인더스트리얼 로봇은 무게가 한 뭐 50kg, 100kg 되는 그런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로봇이었다고 하면은 협동 로봇은 한 5에서 10kg 정도 이렇게 좀 작은 물건이지만 사람들이 일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부품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 기업 입장에서 산업 뭐 현장에서 인력도 상당히 좀 많이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기업들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네.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네. 옛날에는 이제 이게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반발이 이제 오는 게 심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게 노동력이 이제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힘든 어떤 이런 육체 노동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고령화가 되면서 실제 현장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고급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하시던 분이 은퇴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없어지면은 그 노하우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노하우를 AI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로봇으로 대체를 해주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협동 로봇이 많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줄인다,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반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야 할 길이기도 해서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이 개발을 하고 두산 로보틱스도 얼마 전에 그 상장 기념식 보니까 그 협동 로봇이 나와서 북을 치더라고요. 그런 이제 좀 섬세한 작업까지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또 이족 보행 로봇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는 그 전부터 관심을 더 많이 주목을 더 많이 받았던 네,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은 네네. 2000년이었나요? 그 일본 혼다에서 개발한 네네. 그 이족 보행 로봇이 있었고 네네.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협동 로봇보다는 조금 상용화가 덜 된 건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조금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족 보행 로봇에 대해서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냐면은 우리처럼 닮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닮은 어떤 존재가 와서 서비스를 해주면 굉장히 기뻐해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족 보행 로봇에 대한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도에 일본에서 아시모라고 하는 로봇을 개발해서 소개하면서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 로봇이 없었기 네.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기술력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그게 딱 올라왔었고요. 네. 한국에서도 이제 그 다음에 뭐 2004년에 휴보, 그다음에 2005년에 마루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족 보행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개발되어서 네. 한국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두 발로 안정적으로 걷는 거, 그다음에 균형을 잡고 안 넘어지는 거 이런 기술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어서 그런 기술 개발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런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면 30개 이상의 관절로 구성된 로봇 시스템을 만들고 네. 그 관절들을 동시에 움직여서 걷게 하고 작업하게 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30개 관절을 구성을 하려면은 원재료비가 엄청 들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기술로도 지금 있는 부품들을 조합해서 지금 쓰면은 원재료비만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이상 들어가는 네.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네. 실제 상용화를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네.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이저 이제 응용 분야를 뭘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얘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거다라고 하는 분야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상용화 쪽에서 좀 늦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저는 영화 그 바이센테니얼맨이라는 2000년 정도에 나온 영화였는데 당시에 네. 그 로봇이 인간처럼 그래서 인간의 집사인데 네. 사실은 굉장히 인간하고 교감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거든요. 마음도 따뜻하고요. 네, 네. 근데 그 로봇들을 보면은 이렇게 좀 뚝딱거려요. 말 그대로 좀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된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좀 뚝딱뚝딱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하려면 이게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개발을 하는데 좀 속도가 더디다. 굉장히 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상용화가 더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네, 개발은 좀 많이 진행이 된 겁니까? 이족 보행 로봇은? 이족 보행 로봇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용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네. 이제 해서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지원이 많이 이제 좀 없어졌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학계나 연구계에서 연구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대부분이고요. 지금 기업 관점에서 제품화를 위해서 그런 로봇을 만들고 있는 업체는 네. 국내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아직 이족 보행 로봇의 경우에는 사람 일을 굉장히 대신해 줄 것 같은 로봇인데도 네, 그 네. 부분에 대한 투자는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 거군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올해 5월 달에 테슬라에서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네. 로봇을 만들어서 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AI 어떤 플랫폼하고 연결을 해서 시각으로 인식해가지고 이쪽으로 걸어갈 수도 있고 물건을 뭐 집어서 옮길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시연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전으로 제시한 게 수년 안에 휴머노이드 한 대당 $2만 이내로 만들어서 공장에
로봇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렇게 비전을 던졌어요. 네. 이제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네. 지금 웅성웅성하죠. 2만 달러 정도면은 뭐 충분히 가져다가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기서 그게 나오면은 네. 우리는 또 어떻게 경쟁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지금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근데 2만 달러 정도로 해가지고 그런 로봇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핵심 원천 기술들을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해야 돼요. 네. 원천성이 굉장히 높은 원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야지 이제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동작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유연성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던진 공이 또 경쟁을 하다 보면 또 좋은 제품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가격도 싸지고 네. 상용화될 수 있는 길이 좀 가까워지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은 쭉 듣다 보면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좀 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하고 싫어. 그렇다 보니까 이걸 로봇에 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뭐 극한한 상황에 놓여지는 로봇들 또 의료용 로봇들 이런 것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박사님은 어느 부분에 가장 좀 포커스를 두고 계시는지? 예, 지금 이 일반적인 지금 어떤 시장에서의 동향은 의료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이라든가 환자분들의 근력을 보조해주거나 증강해주는 그런 착용용 로봇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분들이 이렇게 어떤 수술을 할 때에 의사분들의 손이 안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다가 로봇을 대신 집어넣어 가지고 수술을 안전하게 네. 해줄 수 있는 그런 원격 제어로 이렇게 뭔가 메디컬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로봇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유연한 관절들을 로봇에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유연하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로봇이 이제 인체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감각을 의사한테 또 정밀하게 전달을 지금 해줘야 되니까 그런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그 로봇 시장, 우리나라 로봇 시장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앞에 그 K 많이 붙잖아요. 네. 로봇에도 좀 K가 붙었으면 좋겠는데 K 방산, 뭐 K 팝 이렇게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사실은 후발주자잖아요. 네, 세계에서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제 매년 우리나라의 보면 뭐 국가의 로봇 기술 뭐 수준이 얼마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로봇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 핵심 기술의 지금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거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종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수준이 얼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2022년도에 평가를 한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5위 정도 지금 됩니다. 5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일본의 점수가 한 9.5점 되고 네. 우리나라가 한 7.4점 정도 되는 네. 그런 수준이고요. R&D도 이제 비슷한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일본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네요. 네. 네. 지금 보면은 일본이 전 세계 로봇 시장에서 한 40% 정도의 로봇을 공급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한 4.7% 정도를 공급하고 있어서 격차가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도 이제 일본이 좀 많이 앞서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이제 원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천 기술이라고 하면 부품 같은 것들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로봇 한 대를 만들려면 로봇의 일단 관절을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에 모터도 들어가고 기어도 들어가고 토크 센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조금 좀 어떤 발전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카메라 같은 거를 달아서 환경을 지금 인식을 해야 네. 되는데 그런 액추에이터, 기어, 그다음 센서들에 대한 어떤 원천 기술, 예, 그거를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제 우리도 이제 그거를 개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 상당히 많이 이용은 하고 있는데 네. 그 부품, 원천 기술 부분 그리고 네.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가 좀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 2000년도 지금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부하고 학계하고 연구계하고 산업계하고 계속 이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한 게 그러한 원천 기술 확보, 예,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그 어떤 기술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 그런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업체들도 이제 지금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경쟁자는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부품을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예를 들면은 독일이나 일본에서 만드는 부품의 성능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한 중국은 80에서 90%의 성능이 나오게 하고 가격을 반 이하로 낮추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중국에서는 그렇게 부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제품을 만들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지금 하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중국 부품을 가져다가 써야 이제 되는군요. 쓰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뭐 장기간 이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또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가 또 있겠지만 네. 일단은 그렇게 지금 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런 것들에 경쟁할 수 있는 핵심 기술, 핵심 부품들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더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중국은 어느 분야에서나 저가 공세를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 맞습니다. 보니까 항상 위협이 되었는데 이걸 이기는 거는 결국에는 원천 기술을 빨리 개발을 하고 빨리 따라잡아서 시장에 많이 내놓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겠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 또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해외 주요국들 앞서 잘 나가는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들은 이 로봇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책을 펼치면서 로봇 시장에 길을 열어주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네. 이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도에 로봇 어떤 신전략을 발표를 해서 지금 1,000억 엔 정도를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로봇에 의한 사회 변혁 계획을 공개를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한 인력 양성, 그 다음에 산학 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 2013년도에 국가 로봇 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뭐 7천억 원 정도씩 이제 투자를 하면서 경쟁력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유럽은 이제 그 호라이전 2020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체 EU 지역에서 로봇 산업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지금 협동 로봇 분야에서 세계 1위인 유니버설 로봇이 있는 덴마크에서는 그 회사를 지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봇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중심으로 그 산업을 정부에서 좀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인 그렇죠. 거군요. 네, 네. 우리 정책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정책도 좀 그만큼 로봇 산업을 좀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산학연이 함께 묶여서 이 어떤 하나의 어떤 제품 내지는 하나의 어떤 원천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제들을 많이 만들어서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하고 함께
함께 참여해서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그 로봇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쭉 듣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분기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네. 앞으로도 더 커지기 위한 로봇 시장에 변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산업은 또 어떻게, 우리 로봇 시장은 어떻게 좀 따라가야 할까? 이것도 좀 궁금한 지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네.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제가 이 보기에는 어떤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냐면은 로봇을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하는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익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서비스 모델이 있어야 된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은 없지만 미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모델을 네. 개발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서비스 모델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로봇을 만들 때 필요한 핵심 부품 기술을 저가격으로 우리 기술로 국산화하는 이런 노력이 이제 지금 필요하겠고, 그렇게 그 로봇을 만든 다음에 전 세계에는 없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신뢰성 있게 대한민국에 가면 그걸 볼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서비스 이 수준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네.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AI 기술입니다. 지금 아직은 이제 어떤 실시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AI 이 기반의 로봇 기술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축적을 해가지고 AI로 해서 훨씬 더 똘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 그 다음에 어떤 원천 기술, 그거를 함께 개발하는 것이 매우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로봇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흥미거리였지만 이제는 곳곳에서 로봇 청소기, 서빙 로봇, 뭐 곳곳에서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다가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또 말씀 듣다 보니 이게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쭉 좀 밀고 나가서 제2의 반도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